임유정 TV. 인생을 바꾸는 한 줄 명언, 임유정 TV의 임유정입니다. 우리가 뭐 조달청이나 아니면 어느 기업에 이렇게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입찰 PT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굉장히 좀 어렵죠. 승리를 해야, 설득을 해야 우리 기업에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입찰 PT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통 입찰 PT는요, 여러분, 10분 발표, 그리고 10분 Q&A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0분 발표할 동안에 얼마나 임팩트하게 우리 회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Q&A에 얼마나 잘 대응을 하느냐가 입찰 PT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심사위원이 누구냐. 오히려 우리 상품이 갖는 강점보다도 더 먼저 분석해야 되는 게 바로 심사위원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듣고 내가 갖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진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네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심사위원들을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청중 분석이라고 하는데 인구 통계학적인 분석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연령은 어때? 나이가 뭐 20대야, 30대야, 40대야 이런 분석, 50대야 이런 분석이 먼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몇 명이야? 6명이야? 9명이야? 10명 이상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뭐야? 아, 교수야? 아니면 그 회사의 뭐 사장님이야?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이 청중 분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말할 주제, 내가 소개할 나의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 이런 사전 지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 지식이 별로 없어. 우리는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 이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러 이제 입찰 수주에 들어갔는데 그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선수들이에요. 그러면 전문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무직이고 전산직이고 뭐 인사 총무 회장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건축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는 좀 쉽게 좀 풀어서 전문 용어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사위원들을 분석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나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사전 지식이 있느냐 이걸 사실 분석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자리 배치로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듣느냐 또 여기에 이 사람들의 표정이 과연 밝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 경청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입찰 PT를 할 때 나는 설득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설득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들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웃어줄리 만무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의 표정은 무표정일 거다. 거의 대부분 기록을 하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표 준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 눈맞춤을 해가면서 웃으면서 내 얘기를 들어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표정한 청중들 이미지를 보고 리허설을 해도 굉장히 좋겠죠. 자, 심사위원들이 누구냐? 자, 그리고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정말 중요하게 청중을 분석해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사위원들이 갖는 불안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불안을 반드시 PT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학교에 들어가는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바닥에 까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매트라든가 잔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까는 업체예요.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불안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좋은 제품을 선별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좋은 제품을 싸게 입찰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물건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수 비용. 왜냐면 보수 비용이 너무 크면 수리 비용이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수 비용이 낮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AS,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불안적인 요소들을 PT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불안 가운데 가장 큰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업체 말고 작년에 했던 업체가
뭐 물건도 싸고 뭐 이랬는데 이 회사가 도산을 해서 이게 없어졌어요. AS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번 PT, 입찰 PT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강건하다. 오래된 업력을 갖고 있고 뭔가 이런 경제력, 회사의 안정도 면에서도 탄탄하다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분석을 할 때는 일단 인구 통계학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심사위원이 갖고 있는 불안을 분석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PT 할 때, 입찰 PT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쟁사 분석이에요. 그래서 경쟁사가 몇 팀이 나오는데, 그리고 몇 팀이 어떠한 강점과 어떠한 단점을 가진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리고 이 PT를 그 회사의 대표가 하냐 아니면 직원이 하냐.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발표 순서. 내가 6개 업체 가운데 내가 첫 번째 아니야, 중간에 아니야, 끝에 아니냐.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내가 운이 좋게도 나는 첫 번째에, 첫 번째보다 가장 좋은 건 뭐죠? 우리 나는 가수다에서 어느 가수가 몇 번째 하는 가수가 가장 유리하던가요? 마지막에 하는 가수. 그래서 끝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끝이 아니라면 조금 우리가 더 흥미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 좀 넣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우리 상품은 틀려. 우리 상품은 되게 차별화가 되어 있지. 경쟁사들이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냥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가 하는 이야기랑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내용이 우리는 다르지만 이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경쟁사들이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뭐 반복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이 내용을 넣고 안 넣고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죠. 네, 내 상품에 대한 분석. 우리 상품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기술력이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런 것들을 다 할 것 같죠, 여러분? 왜?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이런 건데 다 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입찰 PT를 보면요.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을 열정을 넣어서 가치를 넣어서 이게 정말 뛰어난 기술력이다라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흘러가듯 자기 상품에 대한 강점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네. 대부분 우리가 입찰 PT라고 하면 요즘은 거의 대부분 PPT를 많이 쓰죠. 근데 뭐 국가 이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 한글 파일로 낸 이런 보도자료 비슷한 걸 가지고 이제 입찰 PT를 하는데요. 이때 말하는 사람, 이 프레젠터가 이 문서를 그냥 보고 읽거든요. 이러면 차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설명이 아니라 이야기가 되면 훨씬 더 이제 스토리도 들어가면서 이 상품이 정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유연한 스피치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읽기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상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도자료나 있는 PPT를 스크립트를 쳐서 읽어내려가선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안 들립니다. 네. 보고 읽어내려가는 건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말하듯이 해라. 그럼 어떻게 말하듯이 하냐? 예. 내가 말할 내용을 일단 반말로 친구한테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 강의하듯이, 가르치듯이, 전달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입찰 PT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말은 쉬운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중 분석, 그 다음에 경쟁자 분석, 나에 대한 분석, 이 세 가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PT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회사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주하려면 정말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급적 직원에게 맡기지 말고 대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라. 예, 그래야 훨씬 더 이 상품에 대한 애정, 열정, 자신감 이런 걸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명언은요. 프레젠테이션 직원에게 맡기지 마라.
누가 직접 해라? 네, 대표가 직접 해라. 네. 저희가 그 토크 콘서트를 코로나 지나고 나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구독자 3만 명이 되면 제가 코로나를 이제 이겨내고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3만 명 네, 이벤트 꼭 참여를 해주시고요. 네,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시작. 무대 공포증과 관련된 감정들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두려움이다. 대개 특정 부위에 집중되는 고통과는 반대로 두려움.